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10억 이상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781조랍니다. 23년 12월 말 기준 771조 비교하면 대략 한 10조가량이 늘었고요. 퍼센테이지로는 한 1.2% 정도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현금화해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 이자를 지금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들은 전략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무리하게 투자를 할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현금 부자라고 이제 불리는 거고요. 실제로 그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율들이 계속 우상향했던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줄었다가 살짝 최근에 와서 소폭 늘어난 걸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사람들이 더 많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아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는 빚으로 많은 것들을 해왔는데 더 이상 빚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 빚을 내는데 치러야 되는 이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현금이 더욱 중요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다. 혹은 뭐 유동성 때문에 현금이 차고 넘쳐서 자기 돈만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존에 많았습니다. 물론 그 얘기는 무조건 틀린다 아니죠. 상황에 따라 맞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 틀리기도 합니다. 각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때에는 현금만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되려 뭐 부동산이든 아니면 고부당 우량주든 좀 자산에 투자하는 게 맞고요. 지금처럼 긴축이고 대출이 축소되고 대출이 중단되는 시대에는 현금이 더욱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현금을 어떻게든 잘 확보하고 가지고 있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고 여러 가지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현금을 지금 현재 현금 비중이 높은 사람들은 좀 더 유연하게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의 자산의 한 90% 이상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되게 힘겹고 어렵죠. 건물 가치가 100억이라 해도 예를 들어 현금 창출이 되지 않고 매월 관리비나 고정비용으로 400만원 500만원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되게 괴로운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당장 이제 그 부동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놔야 되는 돈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되고 그게 그 사람의 목을 조르는 상황일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 200억대 자산가래 부동산이 1000억대래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매우 부러워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건 그 돈을 그 자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그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현금인지 아니면 그냥 평가 자산인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저 사람 100억대 자산가래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을 혼동되게 합니다. 헷갈리게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48시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 비중이 높아야 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에 재산의 비중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아마 그의 삶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 나이가 60대가 넘는다. 뭐 국민연금, 이제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해가지고 지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싫어하고 내 재산이 뭐 금융권에 돈을 빌리는 형태로 해서 하는 이 주택연금 자체를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러면 그런 점에 사용 못하는 거죠. 사람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충분히 현금화해서 아니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끌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평가 자산 자체를 100억이 아니라 150억 200억으로 늘리냐 뭐 이런 쪽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자신의 처지에 맞춰서 자신의 분수에 맞게 움직이는 게 맞겠다라는 거고 우리는 누구나 다 각자 자신의 처지에 맞춰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각각 제각각 개개인의 이제 결정인 거죠. 누군가에게는 맞고 누군가에는 틀린 거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현금 쥐고 있어야 돼 무조건 부동산이야
무조건 주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점점 좀 유연하게 여러 각도로 좀 잘 분산해서 운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좀 안정되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이 엄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쉽지 않잖아요. 많이 어렵잖아요. 이 어렵고 많이 고민스러운 지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접근하고 운영할지는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불안하고 겁이 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럴 때 그 불안을 좀 누그러뜨리고 이 두려움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돈인 것 같습니다. 그 현금이죠, 현금. 현금을 잘 가지고 있으면 좀 힘들고 어렵고 고충스러운 일도 좀 헤쳐나갈 수 있겠더라. 그러니 아무쪼록 현금을 좀 잘 이제 확보하려고 애쓰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뉴스에서 현금 10억 이상 가진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 현금성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현금이 조금 더 앞으로의 시대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건 은연중에 알리려고 하는 메시지다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맞이하는 이 현실이 참 녹록지 않을 수 있고 좀 더 많이 고민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든 자신을 잘 이렇게 보호하고 가족도 잘 지키려 하면, 현명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필요한 것들이 더욱더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제 현금을, 돈을 중요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현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이는 댓글로 뭐 돈이 중요한 건 맞지만 이 세상의 중심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세상의 중심이 돈이라고 얘기한 적 없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매우 유용한 수단이고, 그 수단을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돈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자, 함부로 남용하지 말자라는 거고, 돈이 중심이 될 수는 없는 거고, 돈을 쓰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수록 돈이 큰 힘이 된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거 쉽지 않고 많이 어렵고 많이 고민스럽죠.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더 많은 게 현실이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줄을 바짝 붙들어 매야 되겠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